전두환과 노태우는 육사 11구로 입학한 동기로 전두환의 고향은 경남 합천, 노태우의 고향은 대구로 동양인 탓에 가까워집니다. 두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는 공통점도 있었는데 생도 시절 노태우는 럭비부에서 전두환은 축구부에서 활동했죠. 노태우는 회고록에서 전두환에 대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활동적인 인물이었다. 우리는 우정과 동지애가 유난히 강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이어진 인연은 군생활까지 이어졌는데 두 사람이 주축이 되어 육사 출신의 사조직인 하나회를 꾸렸었죠. 여기에 두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의 5.16 쿠데타에서는 후배들을 이끌고 군사혁명 지지 퍼레이드에 나서면서 박정희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당시 대위가 김옥순 여사와 결혼할 때에는 전두환이 사회를 봐줄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돈독했죠. 그러나 노태우는 전두환보다 한 발씩 늦었는데 육군 참모총장 수석보관을 시작으로 대통령 경호실 작전차 장보 등 전두환이 거쳐간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자 이들은 신군부를 이끌고 12.12 쿠데타를 벌입니다. 이때 노태우는 자신이 맡고 있던 구사단 병력을 출동시켜 신군부의 권력 장악에 있어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그렇게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은 유신헌법에 따른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돈독했던 두 사람의 우정이 금이 가기 시작한 계기는 전두환이 청와대에 입성하면서부터였죠.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후 보안사령관 자리를 물려받은 노태우는 신군부 직권은 고초를 겪던 김종필을 만나 2인자에 대한 조언을 듣게 됩니다. 당시 김종필은 부정축제를 했다는 혐의로 재산을 강탈당하고 보안사 서빙고 분실에서 막 풀려난 처지였죠. 노태우는 김종필을 만나자마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일이었는데 참으로 못할 짓을 했다. 용서해달라며 사과합니다. 이에 김 전 총리가 기왕 이렇게 됐으니 이 나라를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하자 노태우는 선배로서 충고해줄 말은 없냐며 간곡히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총리는 이렇게 조언을 했죠. 내가 보기엔 당신이 2인자인 듯한데 처신을 제대로 해서 온전히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 때가 올 때까지 1인자를 잘 보자 하면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넘겨야 한다. 참는다는 것은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게 아니라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게 인내이다. 실제 막역한 친구 사이였던 전두환과 노태우는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뒤로 군신관계가 되었는데 전두환의 불같은 성격의 노태우는 많은 수모와 서름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우는 김종필의 조언을 깊이 새기며 서운한 감정을 절대 밖에 드러내지 않았으며 항상 고분고분한 태도를 취하며 친구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노태우가 힘든 날이면 한강에 앉아있다곤 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전두환은 어이 노태우, 내가 뭘 한다고 한강에 나가 울었다며 라고 말했다는 일화도 있죠. 이에 전두환은 노태우의 충성과 우정을 확신하며 그에게 권력을 넘겼고 노태우는 정무장관을 시작으로 체육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 그리고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역임하고 국회에 진출하여 민정당 대표로 임명되는 등 2인자로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하면서 노태우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노태우와 경쟁했던 인물은 노신영으로 그는 서울대법대를 졸업하고 외무고시에 합격한 외교관 출신이었죠. 그에 대한 전두환의 신임은 상당하여 노신영은 외무부 장관과 안기부장을 거쳐 국무총리에 올라 노태우 민정당 대표와 함께 노노체제를 형성하며 권력의 핵심축으로 자리했죠. 이때 노신영은 노태우의 위상에 버금갔다고 하며 전두환은 누구를 후계자로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두환의 사이였던 윤상현은 당시 전두환의 의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을 전무장관과 내무장관직으로 보내면서 후계자 수업을 시켜온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86년 이후 군과 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군 출신이 아닌 노 총리가 더 합당한 후계자가 아닌가 하고 심각하게 고민하셨다. 나와 큰처남 등 가족들은 문민 대통령으로 적극적으로 노 총리를 추천했다. 이처럼 노태우를 후계자로 염두에 뒀던 전두환이 1986년도부터는 노신영 쪽으로 마음이 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었죠. 여기에 전두환이 노 총리를 만나러 자주 나들이하자 노태우는 극도로 예민해졌다고 전해집니다. 오공의 핵심 관계자는 당시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 대통령의 총리공간 나들이가 계속되자 마음이 상한 노 대표는 어디다 말도 못하고 답답한 나머지 한강에 나가 강물을 바라보며 앉아있기도 했지요. 집에서는 만화책을 읽었고 측근들에게 짜증을 부리기도 했지요. 전두환 대통령도 노 대표의 이런 행적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 대표가 겪은 고통은 피눈물 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전두환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상황 정치를 도모하고 있었고, 이런 구상을 품은 그에게 군부 출신인 노태우보다는 별다른 세력 기반이 없는 노신형을 조금 더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고 추정하고 있죠. 그러나 결국 노신형도 하차하게 되는데, 그 계기가 된 사건은 87년 1월에 발생한 박종철 사건이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노신형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직 생활을 떠나야만 했죠. 이처럼 노태우는 김종필의 조언대로 2인자의 서러운 삶을 건져내며 마침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됩니다. 한편 국민들은 박종철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는데, 전두환은 이를 묵살하고 4.13 호언 조치를 발표합니다. 호언이란 말 그대로 현재의 헌법을 옹호한다는 뜻으로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여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인 6월 항쟁이 발생, 결국 전두환은 항복하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는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는 6.29 선언을 발표하며 자신의 이름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심는 계기로 활용하기도 했죠. 그러나 진정한 1인자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걸림돌이 노태우를 막고 있었습니다. 노태우는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지만 이번에는 정치 백된 3기인가의 대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노태우는 보통 사람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고, 김영삼과 김대중이 분열하면서 승기는 노태우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렇게 1987년 12월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는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처럼 노태우는 꿈에 그리던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완전한 1인자의 모습은 아니었죠. 전두환은 노태우의 등 뒤에서 상황으로 군림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 새헌법에 직전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국가원로 자문회의를 설치하는 조항을 포함시킵니다. 퇴임 직전인 87년 12월에는 정권을 이양하는 시기임에도 노골적으로 군부 핵심 요직들에 자신의 직계들을 깔아둡니다. 자신의 충북 박희도 총장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1년 더 유임시킨 것을 시작으로 합창의장의 최세창, 기무사령관의 최평욱, 수방사령관의 김진영 등을 군부 핵심 자리에 깔아두었었죠. 이는 쉽게 말해서 지금은 정권을 넘겨주지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날려버릴 수 있다는 뜻이었죠. 실제 전두환의 세력들은 노태우라는 새로운 후임 대통령이 나왔음에도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노태우를 가리켜 물 대통령이라고 뒤에서 말하기도 했죠. 이와 같은 전두환의 의도에 노태우는 분노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참았습니다. 자신은 체육관 선거가 아닌 직선대로 당선되었다는 자부심과 정당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이순자와 김옥숙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김옥숙은 이순자에게 민정당이 인기가 없어서 고생 많았어요. 우리는 국민이 직접 뽑아준 대통령이어서 체육관 대통령하고는 달라요라고 말하며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두환을 향한 노태우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노태우 대통령 취임 2달 뒤 치러진 총선은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진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23대 총선에서 민정당이 패배하여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서 전국의 주도권은 야권으로 넘어갑니다. 전두환 정권의 단죄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전두환은 결국 국가원로 자문회의 의장에서 내려왔으며 전두환의 동생 정경화는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었죠. 그리고 88년 6월 군 장성 인사에서 50 청산에 대한 국민 요구를 명분으로 전두환계 군맥 제거 작업이 시작됩니다. 박희도를 참모총장에서 경질하는 것을 시작으로 합창의장 최세창, 특전사령관 민병돈, 수방사령관 김진영, 기무사령관 최평욱 등이 한직으로 자천되거나 예편합니다. 자리가 빈 요직들에는 그간 전두환계에 밀려났던 자신의 장교들을 깔아두며 군을 장악합니다. 이때 자타가 공인하던 차기 육군 참모총장 김진영은 불만을 드러내다 한직인 교육사령관으로 쫓겨나기까지 했죠. 특전사령관에서 쫓겨나 육사 교장으로 갔던 민병도는 대형 사고를 일으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육사 졸업식에 참석하였는데 민병도는 연단으로 나가면서 노태우에게 경례를 하지 않았고, 민병돈의 연설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의심합니다. 대통령을 바로 뒤에 두고 노태우의 북방 정책을 10분 동안이나 강도 높게 비난한 것이었죠. 그리고 연설을 끝나고 돌아오면서도 노태우에게 끝까지 경례를 하지 않으면서 활용 정점을 찍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상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공표한 것으로 작심하고 반항을 저지른 것이었죠. 이에 노태우 대통령은 민교장 왜 이러는 거야 라고 불평했지만 이조차도 무시합니다. 이후 민교장은 육사교장에서 경질되었고 군에서 예편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하나로 뭉쳐
대한민국을 장악한 사조직 하나에도 권력 때문에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88년 9월 서울 올림픽이 열렸는데 전두환은 자신이 유치한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이 오면 분노한 관중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참석을 막은 것이었죠. 이에 전두환은 자신이 유치한 올림픽을 TV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해 11월에 열린 오공청문회에서는 전두환의 측근인 장세동까지 증인으로 소환되자 전두환은 이를 막아주지 않는 노태우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전두환과 노태우 사이는 벌어질 대로 벌어져 전두환은 노태우에게 그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이라도 나한테 기싸대기 맞는다라는 말까지 했죠. 청문회 이후에는 민심이 가라앉을 때까지 조용한 곳에 가 있으라고 했고 전두환은 강원도 백담사로 유배를 떠나면서 전두환과 노태우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상 끝이 납니다. 박수란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노태우 대통령 당선에 상당히 기여했는데 차라리 암살범을 시켜 후임자가 선임자를 죽이는 것이 깨끗하다.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후 전두환과 노태우는 5.18 민주화운동과 군사반란 등 내란죄로 구속됩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두환은 먼저 구속된 노태우를 향해 노태우가 이를 그르쳤어. 그렇게 쉽게 검찰에 가는 것이 아닌데 끝까지 버텼어야지 라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1심 재판장에서 오랜만에 만나자 전두환은 노태우를 향해 대뜸 자네 구치소에서는 계란 후라이 주나라고 묻습니다. 이에 노태우가 안줘라고 답하자 전두환이 우리도 안줘라고 답하는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이후 1심 선고 과정에서 노태우와 전두환이 손을 맞잡는 사진이 화제가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을, 노태우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뒤 이후 특별사면으로 풀려납니다. 2002년도부터는 노태우가 오랜 투병 생활을 하면서 두 사람 간에는 좀처럼 화해의 자리가 마련되지 못했었죠. 그러다 2014년 8월 전두환이 예고도 없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아옵니다. 전두환이 병상에 누운 노태우를 향해 이 사람아 나를 알아보시겠는가라고 말을 건넸고 노태우는 눈을 깜빡이며 화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생애 마지막 만남이었죠.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부고 소식을 듣고 별말 없이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전두환과 노태우의 운명적인 애증관계도 끝이 나고 말았었죠. 전두환은 과거 노태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땜쟁이 출신이고 노 씨는 명문고 출신인데도 나보다 뒤처졌던 현실에 대해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다. 노 씨 부부가 대통령과 영분이 된 뒤 사람이 확 달라져 버린 것을 보고 친구나 동기에게 후임 자리를 물려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 자, 마지막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전두환과의 우정에 대해 한 말을 전해드리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정과 동지애가 강했지만 우정을 국가보다 상위에 놓을 수 없게 됐다. 전임자는 내게 배신감을 느끼며 서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미안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을 가졌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